자, 지금 실행을 했고 오픈 AI가 명함을 분석하고 있고 노션에 추가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봐봐요. 하나 또 추가됐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문자가 실제로 왔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보면은 와,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자동 윤용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진짜로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발송을 하는 걸 했고요. 윤자동. 오늘 해야 할 것은 명함 자동화입니다. 명함 자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명함 자동화가 무엇이냐? 이거 노션다움님한테 배운 거예요. 뭐 노션다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이폰 기준으로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또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리멤버 기능을 뭔가를 좀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 저는 조금 더 누구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리멤버를 쓰지 않고도 명함을 AI를 활용해서 명함에 있는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 추출하고 자동으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시나리오를 좀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할 거냐? 메이크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할 거예요. 자, 메이크를 사용을 할 건데 요게 메이크의 시나리오고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탈리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탈리가 설문조사 구글 폼 같은 건데 이 탈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메이크가 실행이 되고 이 탈리에서 찍은 명함 사진을 챗 GPT, 오픈 AI의 GPT API를 사용을 해서 명함 사진을 이 오픈 AI, GPT한테 분석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AI가 아주 똑똑하게 명함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다 뭔가 분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노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노션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 명함이 이게 지금 제 명함인데 이렇게 명함에 상대방 휴대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 번호로 저의 명함을 다시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실제로 어저께도 미팅을 다녀와서 요즘 미팅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미팅에 가서 명함을 교환하잖아요. 제 명함도 드리고 상대방의 명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명함을 받자마자 제가 명함을 보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명함 등록 자동화 라는 탈리 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바로 요거를 딱 찍습니다. 상대방 명함을 받자마자 찰칵 찍어요. 찰칵 찍으면은 한 몇 초 뒤에 그 상대방 이 명함에 있는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제 명함이 자동 발송돼요. 그러니까 뭔가 미팅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딱 그거를 명함을 찍어서 자동으로 가는 걸 하자마자 상대방이 우와,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자동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뭐 이제 제가 자동화를 좋아해서 이런 걸 자동화 해놨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 또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 그러면 훨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저를 뭐 잘 아는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자동화를 이제 오래 한 걸 잘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딱 이런 것을 보여주자마자 저 사람은 뭔가 되게 자동화를 잘 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탈리폼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자, 탈리폼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자동으로 이 메이크가 실행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탈리폼인데요. 자, 탈리폼에 들어와서 새로운 폼을 만들면
폼 제목을 쓸 수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탈리폼은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탈리폼에 명함 등록 자동화를 할 거니까 명함 등록 자동화라고 제목을 짓고, 제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면은 헷갈려가지고 뒤에 연습이라고 입력을 해둘게요. 그리고 그냥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노션이랑 생긴 게 좀 비슷한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한테 이름을 받고 싶다면 short answer를 넣으면 여기에 이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름을 받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삭제 눌러서 없애버리고 다시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short answer, 짧은 이름을 받을 수도 있고 long answer라고 긴 거, 혹은 뭐 멀티플 초이스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체크박스나 드롭다운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제가 추가를 할 것은 명함을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일을 첨부해야 됩니다.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은 중간에 파일 업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 명함을 첨부하세요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끝입니다. 이거 하나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URL이 생성이 됐고, URL을 복사해서 새로운 창에서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명함 등록 자동화 연습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첨부하세요 라는 이런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해 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명함을 첨부를 해볼 건데, 이 탈리에서 명함을 첨부한다고 그 사람한테 제 명함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탈리에 첨부한 사진, 명함을 상대방한테 뭔가 내 명함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명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메이크라는 자동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로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이크에서는 이 명함 등록 자동화라고 만들어둔 탈리폼과 연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탈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탈리로 검색을 하면 탈리 앱을 선택하면 두 개의 모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Watch New Responses라고 하는 새로운 응답을 워치하겠다라는 거죠. 요거를 선택하면 탈리와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웹북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add 눌러볼게요. 그러면 탈리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정이 여러 개라서 탈리 계정을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그냥 새로 연동하면은 이 탈리 계정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연동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정을 선택하고 폼 아이디를 누르면 이미 방금 만든 명함 등록 자동화라는 게 맨 위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 폼, 방금 만든 이 탈리 폼을 연동하면은 누군가 탈리 폼을 제출하는 순간 이 create a 웹북이라고 해서 웹북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생성이 된 것을 세이브하면은 이제 명함을 등록하면 요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이크도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명함 등록 자동화 연습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세이브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요걸 실행하려면은 밑에 지금 실행이 꺼져 있는데 요 immediately as data arrives라고 하는, 제가 영어가 짧지만 즉시 실행을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아요. 몰라도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거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짠, 클릭하면 자, 언제 실행할 거냐? 스케줄 세팅. 그래서 즉시 실행하겠다 이러면서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즉시 실행하겠다라고 하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함을 등록하면, 명함이 아니라 사진 어떤 거든 사실 등록하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지금은 실행 모드가 아니라 편집 모드라서 이때 뒤로 가기를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아래에 그래프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지금 사용량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여지는 모드가 돼서 실제로 제가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을 첨부하면 얘가 자동으로 실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요 명함 등록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채팅방에도 공유를 해볼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지금 채팅방에 공유를 하나 했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명함을 등록하셔도 되고요. 명함이 아니라 다른 걸 등록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거 여기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상한 거 올리시면 안 되고요.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등록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명함 등록 자동화라는 요 폼이, 원래 제가 요것도 여기 모니터 화면에 미러링을 해가지고 좀 띄우려고 했는데, 이 방송용 컴퓨터를 세팅을 제가 제대로 못 해놔가지고 미러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사진을 요 명함을 첨부하세요 라고 할 때 카메라를 바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방금 누가 뭘 하나 제출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명함이 있어서 이 명함을 찍어 볼게요. 찰칵. 그래서 명함을 제가 지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면은, 제가 확인을 누르면 네, 여기서 명함을, 여기 사진을 조금씩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명함이 짜잔 찍혔다고 화면을 키워볼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됩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요게 돌아갈 거예요. 짜잔 누르면은 방금 돌아갔죠. 방금 돌아간 세 번째 게 제 건 거예요. 그러면은 제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실행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탈리 오른쪽 위에 있는 1 요거를 눌러보면은 이 실행된 결과를 볼 수 있고, 이 폼이 나오고 뭐 폼 아이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필즈 혹은 필즈 바이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 명함을 첨부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명함을 첨부하세요 밑에 1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파일 네임이 있고 파일 URL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URL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자, 요 파일 URL을 드래그 해볼게요. 제가 드래그가 조그맣게 돼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다 선택이 됐나? 됐다. 요게 지금 탈리 폼이에요. 저의 이거는 개인 정보긴 하지만 뭐 명함이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제가 등록한 그 명함, 왜 로그아웃이 됐어? 명함을 탈리 폼으로 제출을 해보니까 이 메이크의 탈리 폼에서 첨부했던 그 사진의 URL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열어보니까 바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사진 찍은 것도 한번 볼까요? 뭐 5개나 있네. 첫 번째로 제출하신 분, 첫 번째로 제출하신 분은 저희 근데 명함, 이거 사진 명함은 네, 공공재죠.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제출해 주신 분이 저희 박상준 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마케팅을 잘 하시는 마케팅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다가 가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리로 뭔가 사진을 제출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명함은 아니지만 요거를 제출하면은 아직 업로드 중이구나. 자, 화면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어서, 명함이 아니더라도 사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제출을 한번 제가 다시 해볼까요? 자,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직 또 초보자분들은 메이크가 뭔지, 탈리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첨부하신 두 번째 분 것을 또 열어서 한번 보면은, 혹시 모를 또 참사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잠깐 옆 보조 화면에서 어떤 분은 이런 사진을 첨부를 해주셨어요. 나노바나나, 요즘 아주 유행이죠. 이 나노바나나 사진을 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탈리폼에서 폼을 이렇게 만들면 URL이 나타나게 되고, 그 URL을 메이크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탈리로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일단 핸드폰에서 이 사진을 딱 찍었을 때,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탈리로 사진을 전송하고, 탈리로 전송된 사진은 다시 메이크로 전송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동화 모듈을 뒤에다가 붙여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진을 여기다가 넣었으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진에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뭐 주소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추출을 할 것인가 이거든요. 그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노션다움 님이 예전에 알려주셨던 거는 리멤버라는 앱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리멤버 요 명함 관리, 요게 저희 이 매직 밀키트라고 하는 천재 분이 계세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푸르공님이라고 요 매직 밀키트를 개발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은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아직 사용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오늘은 GPT, 이 오픈 AI를 사용해서 AI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모듈은 이렇게 오픈 AI를 클릭해서 모듈을 하나 만들 거고요. 여러 가지 막 기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만들 거냐면은, 사실 원래 뭐 모델 리스폰스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하려고 중간에 가면은 create a completion 이라고 해서 그냥 그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주고받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자, 여기에 자, 모델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모델은 어떤 모델들이 있냐? 최근에 나온 게 GPT-5고, 뭐 O4 같은 이런 추론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O1도 있고, 그 전에 GPT 4.1도 있는데, GPT-5가 또 뭐 일부가 뭐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4.1 정도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4.1도 4.1이 있고 4.1 미니가 있고 4.1 나노가 있는데, 4.1은 조금 가격이 나가고 4.1 미니는 가격이 저렴하고 4.1 나노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인식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4.1 나노는 생각보다 인식률이 꽤 낮아요. 이름을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1 미니는 꽤나 잘하고 4.1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4.1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1을 모델을 선택을 했으면 메시지가 있죠. 이 메시지를 add 메시지를 눌러주고요. 여기에 롤을 선택합니다. 롤에는 유저를 선택하면은 사용자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러면은 얘가 날씨 알려주겠죠. 날씨 알려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날씨를 알려줄 거고, 뭐 우리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뭐 대통령 알려줘, 뭐 아니면은 저녁 메뉴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챗GPT에서 대화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면은 애드 메시지를 여러 개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시스턴트, 이 AI가 뭐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뭐 이렇게 대화의 맥락을 여러 번 유지하려면 이렇게 메시지가 여러 개 필요한 건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단 하나의 내용만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분석시키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첨부하느냐, 바로 밑에 보면은 이미지 인풋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같이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때도 명함 같은 이미지를 넣어놓고 그 첨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는 비어 있기도 되지만 이미지를 URL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 자체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지를 파일이 아니라 URL로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탈리에서 이미지 URL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지 URL을 여기다가 넣을 거고, 요 이미지 URL은 조금 전에 이 fields by id하고 여기에 보면은 파일 URL이라고 나옵니다. 이 파일 URL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탈리에서 내가 첨부한 이미지 그 명함의 URL이 여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 디테일은 그냥 뭐 오토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첨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고, 첨부한 이미지는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의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다음 정보를 추출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추출하세요 말고 다음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다음 정보를 추출하세요. 괜찮겠다. 추출하세요. 추출할 정보는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뭐 직위, 뭐 주소, 이메일 주소,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라고 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추출한 정보를 얘가 그냥 텍스트로만 추출해 버리면은 이거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그 명함을 첨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명함을 하나 미리 그냥 찍어놓고 이걸로 써야겠다. 자, 명함 등록 자동화 연습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명함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짜잔 하면서 명함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 명함을 샌드를 눌러 볼 텐데 지금 이 상태는 편집 모드라서 이게 실시간으로 갱신이 안 되거든요. 뒤로 가기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 밑에 그래프 오른쪽에 이런 정보가 있어야 편집 모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뷰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출하기를 핸드폰으로 눌러볼게요. 짠, 눌렀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탈리에서 이미지를 받았고 그 이미지 URL을 오른쪽에 챗GPT로 넘겨서 그 챗GPT가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요 히스토리가 있어서 히스토리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첫 번째 탈리의 숫자 1을 누르면은 탈리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나옵니다. URL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찍어 보면은 당연히 제가 방금 촬영한 제 명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정보를 다시 두 번째 모듈을 실행할 때 인풋 정보로 넘겨줘요. 인풋 정보에다가는 모델을 GPT 4.1을 쓸 거고 메시지는 여기에 사용자 유저가 첨부한 이미지는 명함입니다 라고 제가 프롬프트 썼잖아요. 명함의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다음 정보를 추출하세요. 추출할 정보는 이름, 휴대폰 번호, 직위, 주소, 이메일 주소입니다 라고 하고 이미지 URL을 여기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이미지 URL은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탈리의 이미지 URL을 얘가 받은 거죠. 그리고 이미지의 인풋 타입은 뭐 URL이고 이미지 디테일은 오토, 자동이다. 그리고 뭐 최대 토큰은 뭐다. 뭐 이런 거는 다 의미 없고 그래서 인풋 챗 GPT가 받은 정보는 이런 인풋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인풋을 토대로 어떤 아웃풋이 나왔냐?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리절트라고 해서 이미지 속 명함 정보를 추출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진짜 제가 적은
그 첨부한 명함 이미지에 정확한 저의 이름과 직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가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리절트라고 하는 GPT가 응답한 이 결과물이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아주 평범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다시 또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이 휴대폰 번호로 재명함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노션이나 뭐 구글 시트나 이런 데다가 좀 컬럼을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하고 싶어도 얘는 그냥 문장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이 문장을 또 눈으로 알아서 보고 구별하겠지만 여기서 자동화를 하려면은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런 문장을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를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구조화라는 말이라던가 이런 개념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습득하시면은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컨텐트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게요. 추출은 출력 포맷은 다음 구조의 제이슨 제이슨으로 출력하세요 라고 하고요. 제이슨이라는 구조가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에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제이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메모장을 잠깐 열어가지고 제이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1분 컷으로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이슨은 딱 두 개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객체와 배열 두 가지만 보통 존재하는데 제이슨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 자 윤자동 윤용승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에 회사명 뭐 윤자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이 중괄호라고 되어 있는 걸로 묶여 있고 이 객체는 무조건 키 그리고 값 두 가지가 하나의 쌍으로 묶여요. 그래서 여기 객체 안에는 요게 키고 요게 값이고 이게 키고 이게 값입니다. 그래서 콤마를 구분으로 요런 키 값, 요런 키 값.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키가 뭐 나이도 있을 거고 뭐 결혼 여부, 연락처, 주소 막 등등등 여러 개의 키들이 존재하고 뒤에는 값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배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배열로 갖고 있는 게 뭘까? 취미라고 할까요? 취미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괄호로 이렇게 묶입니다. 대괄호로 해서 취미는 저는 뭐 숨쉬기, 잠자기, 뭐 이런 식으로 일하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묶어서 안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은 그냥 값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는 이런 식으로 배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있고 여기에는 각각에는 키가 없어요. 키는 그냥 취미라는 거고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막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이슨 구조라고 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그냥 저보다 챗GPT가 더 잘 알려줘요. 자, 제이슨 구조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진작에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걸. 메모장 열어가지고 괜히 힘들게 설명했네요. 좋아요, 윤자동님. 제이슨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된 상자예요 라고 하죠. 제가 아까 여기 딱 이야기했던 거 중괄호는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뭐 대괄호는 배열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담을 때 쓰는 상자다. 또 막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계로 비유하면 요 중괄호는 무조건 객체 형태고 그 안에 키가 있고 값이 있고 키가 있고 값이 있고 키가 있는데 값이 대괄호다. 그러면은 이게 또 배열인 거예요. 그럼 배열 안에 첫 번째 값이 요거고 첫 번째 값은 또 객체. 그 객체의 키, 값, 키, 값. 두 번째 객체에도 키, 값, 키, 값. 자, 이렇게 보니까 어렵죠? 제이슨을 모르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이슨은 자동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챗GPT가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이슨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걸 얘한테 이제 제이슨 구조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출력 포맷은 다음 구조의 제이슨 해서 제가 요 객체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름을 출력할 거니까 이름은 name. 그래서 이름, 여기서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뭐 폰 넘버라고 할까요? 폰 넘버. 그래서 여기에 뭐 010-1234-1234. 자, 그리고 직위는 포지션? 뭐라고 할까? 이거 사실 한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포지션 이렇게 하고 뭐 CEO 그리고 주소,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주소는 뭐 서울시 뭐 100번지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메일은 땡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의 예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명함에 예를 들어서 주소가 없는 뭐 온라인으로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없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추출된 정보가 없는 경우엔 빈 값을 출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더 조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 Show Advanced 세팅을 누르면 좀 더 고급 설정이 나오는데 이때 요 Response Format이라고 해서 응답하는 요 결과물이 뭐냐, 원래 보통은 그냥 질문하면 답변해 주니까 텍스트 타입이 맞는데 바로 밑에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하는 제이슨 객체로 뭔가 리스폰스 응답을 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바꾸고 밑에 보면 또 false JSON response라고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은 오늘 라이브 시간 끝나니까 그냥 yes. 그래서 위에서 JSON으로 출력할 거니까 JSON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뭔가 설정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뭐 밑에는 더 AI에 대한 뭐 템퍼레처 설정, 뭐 타피, 넘버 이런 설정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면은 설정이 끝났고 다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 뷰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명함을 넣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제가 명함을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명함을 첨부를 하고 있고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또 이렇게 세팅을 했고 명함 전송을 누르면은 지금 탈리가 막 실행되죠. 동그라미가 돌아가면서 명함을 인식하고 또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실행되면 바로 오른쪽에 1이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뭐가 업데이트가 됐나? 이상하네. Show Credit Usage 요걸 켜야 되나? 요즘에 좀 업데이트가 뭔가 돼가지고. 자, 그럼 히스토리로 들어가서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히스토리로 들어와서 똑같이 앞에서는 뭐 동일하고 뒤에 있는 이 챗GPT의 결과를 살펴보면 원래는 이렇게 앞에는 다 똑같은데 이제 리스폰스 포맷이 원래 아까 텍스트였는데 제이슨 오브젝트라고 제가 설정한 값이 있었죠. 그랬더니 원래 아웃풋을 보면은 아까는 아웃풋의 리절트가 요 플러스 버튼이 없고 바로 그냥 텍스트가 막 나왔었어요. 뭐 요청하신 명함의 정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텍스트를 줄줄줄줄 읊었는데 갑자기 리절트 앞에 플러스 버튼이 생겨서 이 플러스 버튼이 생겼다라는 것은 구조화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임, 폰 넘버,
포지션, 어드레스, 이메일 어드레스라는 구조화를 이 AI가 자동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은 윤용승, 폰 넘버는 뭐, 포지션은 뭐, 어드레스는 뭐, 이메일 어드레스는 뭐라는 것을 딱 구분해서 값을 내놨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서는 폰 넘버만 추출하면 자동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요 각각의 정보들을 노션이나 구글 시트나 뭐 에어테이블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컬럼들을 구분해 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구조화이고, 그 구조화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의의 뭐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오픈 AI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로 뭐 명함 분석해줘, 이건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잘 됐으면 또 그 다음 모듈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AI가 분석해줬어. 뭘 하고 싶은가? 바로 그 사람한테 제 명함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명함을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거든요. 문자를 보낸다라는 것을 하기 전에 제 정보를 뭔가 노션 같은 곳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연습용 명함 관리라고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노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명함 관리 연습, 제가 요 데이터베이스 요게 접근이 되나? 연결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이 있고, 이 옆에 속성을 또 추가해서 핸드폰 번호, 그럼 여기 핸드폰 번호,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아까 직책, 직위였긴 했는데 직위나 직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주소가 여기 있고, 그러면 5개, 이름, 핸드폰 번호, 직위,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겼습니다. 아,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 사진 찍었던 진짜 그 명함을, 여기도 파일과 미디어는 명함, 실제 그 명함 파일을 여기에 넣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을 딱 찍는 순간 자동으로 여기에 이미지를 분석해서, 명함을 분석해서 메이크가 요 노션에다가 쫙쫙쫙쫙 데이터를 채워줄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정보를 여기에 노션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메이크 뒤에 시나리오를 하나 또 만들죠. 그러면 노션에다가 채울 거니까 노션을 작성을 하고요. 자, 노션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할 거라서 여기에 어디 있나? create a database 아이템이라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 사실 되게 많죠. 하나씩 다 공부하셔야 돼요. AI라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목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커넥션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커넥션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인테그레이션 토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 인테그레이션 토큰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노션에서 요거는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 안 하면은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설정에서 연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API 연결 뭐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 요 API 통합 기능이 있고, 여기에서 이 API를 하나 만들면은 요 프라이빗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하면은 자동으로 토큰이 하나 생겨요. 그 토큰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챗GPT한테 메이크에서 노션 연결하려고 하는데 노션 토큰 발급 방법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자세히 알려줄 거고, 이런 걸 또 모른다 그러면 노션에 또 대가가 또 저기 노션다움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또 노션다움 검색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 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 노션 이렇게 커넥션을 연결을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볼까요? 페이지로 열기. 그러면은 이렇게 페이지로 열리는 명함관리 연습 제목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위에 URL에 이렇게 26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뒤에 숫자 문자들이 더블 클릭하면 자동 선택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예요.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제목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아까 노션 API 만드는 그쪽 연결해서 새로 만든 걸로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 새 API 통합. 그러면은 여기 연습이라고 해야겠다. 연습이라고 하고 저장.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생겼고, API 통합은 아직 어떤 페이지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이름이 나타났고, 요 표시하기 누르면은 요게 시크릿이 나왔죠. 요거를 복사하고 메이크로 들어가서 새롭게 계정을 연동을 합니다. 커넥션 네임은 연습, 토큰 발급받은 걸 여기다가 놓고 세이브. 요게 조금 전에 연습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연결을 했어도 무조건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연결에다가 연결 추가하기를 눌러서 제가 방금 만든 연습이라고 하는 이 연결을 연결해 줘야만 메이크나 노션 API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권한이 열립니다. 그러면 연결에 이렇게 방금 연습이라는 게 활성화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연결이 된 거고, 자 이제 메이크도 연결해야 된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명함 관리. 그러면 됐다.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세이브 해주면은 한번 저장했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아 힘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면, 노션의 연결 관리에서 요 새로운 API를 추가해주고 그 추가한 토큰을 메이크에서 연결하고, 권한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점점의 연결해서 요것만 열어주면은 이 노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메이크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건지만 넣으면 돼요. 1, 2, 3, 4, 5. 이메일은 이메일 양식이 있네요. 뭐 따다다 3, 뭐 윤자동.com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하나만 제가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짜잔 하고 생길 거예요. 실행이 됐고, 여기 들어오면은 짜잔 하고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냐? 생겼다. 이렇게 1, 2, 4, 5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도 제가 지금 막 썼잖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메이크에서 이 create a database 아이템이라고 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아이템을 create,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연결을 하면은 명함을 인식하고 AI가 명함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정보들을 다 뜯어내고, 그 뜯어낸 정보를 구조화해 놨으니까 그 구조화된 정보를 노션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넣어주면 되고, 이 뒤에다가는 실제 그 사람 명함의 번호로 제 명함을 발송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등록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이름에다가는 테스트로 1, 2, 3을 한 건 잘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러면 이름에다가는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결과가 있어요. 앞에 첫 번째 탈리의 결과는 사실 그 명함의 이미지 URL밖에 없었지만, 이 이미지 URL을
오픈 AI가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리절트밖에 없죠. 아까 원래 실행을 한번 했으면은 요 리절트가 구조화가 돼서 리절트 안에 있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해야 요거 리절트라는 구조가 아까 구조화된 형태로 바뀔 것 같아요. 그 요거를 잠깐만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야지 저게 생기는 게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까 그 결과물을 여기에다가 연결하려면은 요 리절트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그냥 하고 실행을 한번 다시 해가지고 요 오픈 AI의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또 사진을 찍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메이크를 만들면은 계속 테스트 해보고 하나 해보고 또 하나 만들어보고 테스트하고 하나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게 반복이라 거의 노가다에 가깝기도 하죠. 자, 지금 다시 또 제가 명함을 전송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요게 실행이 됐고, 노션으로도 갔고, 노션에 가면은 지금 하나가 짠 하고 더 생겼죠. 아직은 제가 명함에 있는 정보를 넣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시 명함에 있는 정보를 잘 넣기 위해서 이름을 클릭하면 또 리조트로 나오네. 이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봐야 되나? 간혹 뭔가 구조가 바뀌면은 그 바뀐 걸로 세팅이 돼야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노션에다가 넣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간혹 안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아직도 리절트가 이렇게 나오네. 그치. 여기서 실행을 해놓고 와, 미리님이 알려주셨어. 천재네. 그러니까 이걸 왜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서 이거를 맨날 안 하고 뒤로 가기를 해가지고 했었을까? 그러네요. 그래야 지금 방금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명함을 넣으니까 땡땡땡 됐어요. 그러면 또 실행했으니까 하나가 또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리절트 아웃풋의 리절트에 네임 요런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잘 됐겠구나. 그러면 다시 노션에 이름을 들어가니까 바뀌었다. 이제 리절트가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고, 리절트 안에 네임, 폰넘버, 포지션, 어드레스, 이메일 어드레스 이렇게 5개의 상세한 값이 생겼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름에다가는 요 네임을 클릭하면 앞으로 오픈 AI 초록색 모듈이 이미 그 명함 이미지에서 추출한 이 네임, 이름이 들어가고, 핸드폰 번호는 폰 넘버가 들어가고, 이메일에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직위라고 하는 곳에는 직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 포지션이 들어가고, 주소는 어드레스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함도 첨부할 건데, 명함은 이미지 URL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미지 URL은 애초에 처음에 탈리로부터 받았던 명함의 URL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파일 네임은 필요 없어요.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명함을 첨부해 볼게요. 자, 명함을 진짜로 다시 한번 첨부를 하면, 자, 또 실행이 됐고 AI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고 노션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실제 노션으로 가볼까요? 이제는 진짜 얘가 이름, 핸드폰 번호, 직위, 이메일, 주소, 명함까지 잘 나왔고, 명함을 클릭해보면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했던 명함, 제 손까지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저는 거래처를 가서 미팅을 할 때 상대방이 핸드폰을 저한테 이 명함을 주시면은 명함 받고 이제 그 명함에 대한 매너, 예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명함 예절 다 아시죠? 이 명함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는 분들이 바로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명함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 드릴 때도 그분이 읽기 편하게 드려야 되고 명함을 받으면은 이렇게 책상 위에 잘 보이는 곳으로 또 여러 개를 받으면은 여러 개가 이제 직책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이런 명함 예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또 잘 안 하는 뭐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명함을 받고 바로 주머니에 넣는 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명함을 받으면은 바로 제가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찍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명함 데이터에 이렇게 자동으로 실제로 쌓여요. 밑에 있는 샘플 데이터는 지우고 그러면 이제 명함이 계속 쌓이면은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받은 실물 명함은 나중에 그냥 명함 함에다가 넣고 사실 다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명함 받아봤자 그거를 다시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명함을 여기에서 이 명함이 몇백 장씩 쌓여도 여기 검색 버튼도 있기 때문에 이 검색 버튼으로 검색하면은 용인에 있는 누구더라 이러면 용인만 치면 딱 나오는 거고 대구 누구더라 이러면은 그분의 명함만 딱 나오는 주소로도 검색하고 이름도 뭐 핸드폰 번호로도 메일 주소로도 검색할 수 있는 명함 관리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원래대로라면은 명함을 보고 제가 손으로 수기로 입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대신 해주는 게 리멤버였고 지금은 그 리멤버를 쓰지 않아도 이걸로 충분히 오픈 AI의 그 AI 서비스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0% 왔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함까지 제 시스템에는 등록이 다 됐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제 명함을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솔라피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솔라피를 사용하면은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구글 주소록에 자동으로 입력되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게 구글 컨택트 여기 있다. 구글 연락처가 여기 있고 구글 연락처에다가 크리에이트 컨택트를 하게 되면은 제 구글 계정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퍼스트 네임에 고객의 그 이름 그리고 뭐 라벨은 필요 없다고 하고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에다가 실제 이메일 그러면은 명함 찍자마자 한 3초 5초 뒤에 제 핸드폰에 그 명함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생겨버립니다. 그럼 연락처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폰넘버에다가는 뭐 폰넘버 하면 되고 구글 시트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구글 컨택트 이거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잠깐 빼도록 하고 구글 시트도 가능해요. 자, 구글 시트도 add a row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노션도 무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시트로도 여기에서 행 추가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그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솔라피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솔라피에서 send a text message를 사용하면은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고 이 문자는 SMS가 될 수도 있고 LMS, 뭐 MMS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솔라피라고 해서 수신 번호가 뭐냐면은 문자 받을 상대방 번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신 번호는 상대방 번호니까 아까 이 오픈 AI가 추출해준 리절트 안에 있는 폰 넘버가 바로 수신 번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신 번호는 제가 솔라피에 등록해둔 제 핸드폰 번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내용으로는 안녕하세요. 윤자동 윤용승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바로 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일단 또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또 실행 버튼을 눌러서 또 명함을 보내면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실제로 올 거예요. 문자 오는 것까지도 볼게요. 이거 다음 버전도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했고 오픈 AI가 명함을 분석하고 있고 노션에 추가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봐봐요. 하나 또 추가됐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문자가 실제로 왔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보면은 와,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자동 윤용승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진짜로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발송을 하는 걸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자를 그냥 텍스트로만 띡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말고 이미지, 내 명함 이미지도 같이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까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라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솔라피로 접속을 해서, 참고로 이제 문자는 보낼 때마다 다 돈이에요. 다 돈. 저도 문자 보내는데 돈 여러 가지 씁니다. 충전해 놓고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결제 및 잔액 들어가면 이렇게 1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충전도 이제 자동 충전되게 해놔서 10만원보다 적어질 때마다 알아서 10만원씩 충전되게 해놨고, 제가 이제 간혹 뭐 오프라인 강의하거나 이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분들한테 문자로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문자 한 번 보낼 때마다 비용이 사실 막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하나에 한 10원, 10몇 원씩 되는데, 문자를 저는 한 번에 보낼 때 한 번에 한 10,000개 넘게 보내다 보니까 꽤나 많은 돈이 나가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첨부 파일에 들어가면 첨부 파일에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 제 명함을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제 명함을 첨부하면 여기에 파일 아이디라는 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 파일 아이디를 복사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문자를 보내는 솔라피 모듈에다가 제일 밑에 있는 이미지 아이디로 되어 있는 이 이미지 아이디에다가 방금 복사한 솔라피에 첨부했던 파일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아까는 텍스트 문자만 보냈지만 이번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도 발송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 탈리하고 오픈 AI가 명함을 분석하고 노션 넣고 문자. 자, 다 됐고 여기 또 생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온 문자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아까 위에 거는 텍스트만 왔는데 이번에는 텍스트에다가 제 명함까지 자동으로 같이 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명함 발송 자동화 및 명함 관리 자동화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거래처에 갈 때마다 무조건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냥 명함 받자마자 사진 딱 찍으면은 한 10초 뒤에 그분한테 제 명함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면서 짜잔, 제 문자로 핸드폰 번호에서 명함까지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그분이 어머 이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와 이런 거를 자동화를 해두셨어요. 대박이다 라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제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방식은 탈리라는 이 탈리 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상관없이 어디서나 다 할 수가 있고요. iOS는 뭐 노션다운님이 조금 더 편리한 뭐 방법을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뭐 어떤 방식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방식은 도구일 뿐이고요. 메이크를 쓰든 뭐 탈리폼을 쓰든 또 제3의 툴을 쓰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을 열심히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시면은 다음에 또 다른 업무를 자동화할 때 이번에 이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다음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 그게 누적돼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모든 새로운 업무를 맞닥뜨려도 어떤 업무든지 자동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점 누적되면은 저처럼 그냥 자동화로 이제 먹고 사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자동화를 뭐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냥 오랫동안 하니까 다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함 자동화를 하면 명함 자동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얻는 스킬들을 다른 곳에 계속 이제 응용하게 되면서 점점 모든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됩니다. 윤자동